네, 이어서 김희욱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재정 절벽이 앞에 있는데 시간은 계속 가니까 어쨌든 앞으로 한 발이든 달려가는 건데요. 김희욱 전문위원, 미국 재정 절벽 몇 메타나 남은 겁니까? 우리가 이 화중지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이건 화중지벽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절대 떨어질 일은 없죠. 미국 사람들이 과연 미국이 디폴트로 가게 재정 절벽에 떨어지게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아주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베테랑스데이로 월요일 대부분의 은행과 관공서 휴무 이후 제대로 이번 주 첫 거래가 이루어진 미 증시, CNN머니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어쨌든 또 한 번 반등에 실패를 했고요. 저희 또라는 요 단어가 저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짜증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봐야죠. 어쨌든 반등 시도가 나타나다가 결국은 또 하락 마감을 이렇게 해버린 상황인데요. 사실 미증시 초반에 요 정도 오른 이유는요. 유럽 증시 상승 마감을 그대로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이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스페인 구제금융 루머가 주된 재료였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보시는 대로 잠깐 반등을 하다가 결국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내 상승 시도는 무산돼 버리고 오늘도 미증시에서는 반등을 오히려 비중 축소 관점으로 활용을 한 투자자들의 투심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한 월가 전문가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왜 오늘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했는가? 다우존스의 외환 투자 전략가 민쨍.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팽배한 현재 시장 환경을 생각한다면 오늘같이 루머가 시장을 흔드는 정황은 이해가 된다. 우리나라도 좀 사람이 기가 허하면 귀신을 본다고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상한 루머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장중에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 퍼진 메신저에서 스페인이 곧 구제금융 신청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이걸 또 증시,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처음에 호재라고 판단을 했다가 이내 다시 회의적이라고 반응했다고 월가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시장이 올랐다가 빼버린 게 아니라 이 소문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하고 있기는 한 거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ECB가 지난 OMT 발표 때 스페인 국채 매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스페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사실이 또 다른 리스크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네요. 이거 당연하죠. 유로존의 라스트 리조트, 우리말로 유일한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ECB하고 스페인 정부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스페인 국채금리도 처음에 소식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약세를 그리고 추후에 낙폭을 축소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스페인 구제금융이라는 건요.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이렇게 서버린 상황.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게 호재라고 불확실성 해소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오죽하면 구제금융 신청했겠냐. 그리스 꼴로 간다. 또 이렇게 또 악재로 취급했다가 그냥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막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거의 복불복의 이슈라는 게 가장 이 시장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기 나온 김에 그리스 한번 소식 볼까요? AFP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이네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그리스는 얼마냐? 40억 6,250만 유로 규모의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은 이번 주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던 외신은 일단 수정되는 게 맞겠고요. 금요일에서 시한은 조금 더 연장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바로 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결국 강후 약으로 끝났기 때문에 유럽도 좀 더 열렸으면 분명히 약세 마감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유럽 증시 상승에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어떨까요? 과연 금융권의 저런 호들갑으로만 볼 내용인지 워싱턴 포스트지의 현지 여론조사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2013년 1월 1일이 시한이니까 이제 한 50일 남은 미 재정 절벽 우려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쭉 결과에 보시는 대로 미국 국민들은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제때 합의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한 사람이 저희가 자막으로 정리를 보시기 편하게 해놨는데 매우 그렇다가 26%예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32%. 두 개를 합치면은 58% 되죠.
그래서 어쨌든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재정 절벽 합의가 제때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고, 아니다, 결국 합의에 도달을 하긴 할 것이라고 밝힌 사람이 보시는 대로 40%로 나타나서 이미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미 재정 절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번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재정 절벽 협상이 제때 합의가 힘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파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개인 소득이나 재무 여건에까지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응답자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90%는 재정절벽 협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고소득층의 소득세 급 상승을 비롯해서 전체 납세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부자 증세 쪽으로 타겟이 간다, 이렇게 내다봤네요. 자, 과거 부시 대통령이 도입한 이 세제 혜택은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부시 텍스 컷입니다, 이름도요. 근데 이게 워낙 혜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이걸 혜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뺏어버리면은 현실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나 뭐 현실적으로나 이런 상실감 혹은 두려움에 대한 이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보겠죠. 자,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 의견 보시죠. 월가에서 생각하는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이 가능한 걸로 봅니다. 재정절벽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재정절벽에서 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보충을 할 것인가, 바로 미 금융소득에 대한 이 증세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월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통 매년 연말에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는데, 올해는 금융소득 과세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연말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연결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네 글자로 줄이면 불확실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KBW 은행업종 지수를 코스피 지수와 함께 연동해서 보시죠. 일단 뭐 동조화라는 건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쭉 가능하겠고요. 앞에서 현지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미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서 월가가 저렇게 시장을 정말 망가뜨리면서까지 대놓고 저항하는 이유는 바로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증권주들 보시면은 시장에 거래량 줄면은 당장 수수료 수입 줄죠. 브로커들, 지점 영업하는 사람들 해고해야 되는데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근데 보시는 대로 주황색 KBW 은행업종 지수가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이렇게 급락해버린, 완전히 꺾여버린 이런 상황.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증시 외국인 매수세도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상황이 나오고,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순 매도 한 번 더 나와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 여기 KBW 은행업종 지수 오늘 새벽에 1.14% 하락 마감만 돼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밖에 날씨처럼 오늘 하루도 좀 위축되는 시장 상황이 예상됩니다.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여기까지입니다.